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버블랠리의 출구 전략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4년 12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의 심리지표나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자산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주기적 자산배분 비중 전략에 따라서 왼쪽에 코스트의 달걀 모형이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데요.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 유리한 자산을 미리 편입하고 다음 국면에서 불리해지는 자산은 미리 익절해서 리밸런싱을 반복하는 패시브 자산 배분을 기본으로 하고 각 자산별 사이클 투자를 병행하고 있고요. 현재 금리 고점에서 금리 저점으로 내려가는 오른쪽에 기준금리 인하기구, 금리 고점 A는 23년 7월 FMC, 첫 번째 금리 인하 B는 24년 9월 FMC, 그리고 앞으로 금리를 조금씩 내려가다가 일정 시간 후에 경제위기 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는 B에서 C 구간 초반에 일어나고 중반 이후서부터는 위험자산이 고점을 형성하고 안전자산이 바닥에서 반등을 해서 전고점 정도에 도달하게 돼요. BC 구간 하반기에는 위험자산 하락장이 시작되고 안전자산은 신고가를 쓰면서 곧이어 경제위기가 터지고 위험자산은 폭락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 사이클을 연준이 주기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A에서 B 구간이 1년인데 B에서 C 구간이 10년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각 구간별로 어느 정도 비슷한 기간을 두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의 사이클들을 참고하면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요. 경제위기 C라는 거는 누구도 먼저 예상할 수 없는 이벤트잖아요. 경제위기 C를 대략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기 위해서 프랙탈 분석을 해보면 내년 8월에서 11월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존 영상들에서 알려드린 적 있고요. 이번 영상도 경제위기 C가 내년 하반기라는 전제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B에서 C 구간에는 마지막 랠리가 있는데 제가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9월 FMC에서 B컷을 한 직후에 BC의 마지막 랠리가 버블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이미 규정을 다 해드렸어요. 8월 5일에 단기적인 저점 이후에 BC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알려드렸고요. 그 이후로 일관되게 위험자산은 상승할 거고 내년 고점 기준으로 BTC는 200K 이상, S&P 500은 6,600에서 7,000 정도 9월달부터 알려드렸죠. 안전자산은 첫 번째 금리 인하 B 이후에 초반에는 조정이 일어나는데 그 조정의 하단이나 경로까지 다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조정받는 거 확인 같이 했고 내년 초 정도에 저점 찍고 반등한다. B의 전고점을 도달하는 시기에는 BC 구간 후반으로 접어드는 거고 그때서부터는 위험자산은 고점 형성, 조정 시작, 안전자산은 새로운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곧이어 C가 터진다. 그렇게 해서 다 알려드렸고요. 달러 인덱스와 미국채 금리까지 확인하면서 트럼프 당선 이후로 일시적으로 달러 인덱스나 미국채 금리의 상승 구간이 있었는데 고점 확인하면서 같이 자산별 흐름 확인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8월서부터 버블랠리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출발 직전까지 안내방송을 계속 해드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알려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주제는 얼마까지 오를 수 있다, 언제까지 오른다 이런 분석을 이미 다 해드려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고 제 의도와 다르게 저는 디테일하게 알려드린다 해도 어떤 분들은 그거를 바탕으로 고점에서 위험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다 알려드린 전망에서 더 이상 상승에 대한 위주로 얘기를 하기보다 이제부터는 현재 시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중심리, 대중들이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저희는 미국 증시나 BTC 모두 다 풀매수 완료돼 있고 열차가 출발했는데 잘 타고 있어요. 앞으로 낭떠러지 시 전에 잘 내리는 게 목표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출구 전략과 엑시트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전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출구 전략의 기본 개요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기본 개요가 숙지하고 있으면 별거 아닌데 이거를 설명하고 처음 보시는 분들까지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아요. 이따가 슬라이드 보시면은 과거에 했던 슬라이드들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다 패스를 하고 레퍼런스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모르시는 분은 과거 영상 참고하시면 돼요. PC랠리 출구 전략 개요를 살펴보면 먼저 위험자산 고점이 일어날 거고 고점 전에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는 없겠지만 어깨 위에서 적절하게 나오면 되겠죠. 순서는 BTC가 먼저 일어나고 미국 증시는 조금 있다가 일어날 거로 보고 있어요. 이 차이는 얼마 안 날 수도 있어요. BTC 고점 이후에 곧바로 미국 증시 고점이 있을 수 있지만 BTC 고점이 아마 먼저 시그널을 줄 것이다. 더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입장에서. 이 고점을 확인하는 거는 일단 가격과
차트를 확인하고요. 자산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비싸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변곡점이 생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시위기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까. 원래 지난 코로나 때는 디플레이션 위기였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 지금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를 낮추지만 현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위기가 위험자산의 고점에서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이 이제 하락으로 조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즉 자산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비슷한 거죠. 뭐 레버리지를 쓰거나 옵션을 쓰거나 해서 주식과 BTC에 위험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중의 극단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던 요소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그게 일시적인 주가나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을 이끌 수 있다. 그게 아마 C의 원인이 될 거라고 현재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크지 디플레이션 리스크는 작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가격이 너무 높은 게 고점의 지표다. 그 다음에 대중의 심리를 봐야 되는데 차트와 대중의 심리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점을 확인하고 고점 전에 나온다. BTC도 그렇게 나올 것이고 미국 증시도 나올 것이에요.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저는 비중을 거의 다 줄이는 쪽으로 거의 전량 매도식으로 마무리할 생각이고 이런 거는 차근차근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 아래쪽은 안전자산, 대체자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표 안전자산의 미국채는 과거같이 디플레이션 류가 없기 때문에 정배열 상태가 아니고 차트가 완전 역배열 상태예요. 역배열에서 데드캣 바운스에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 흐름이 맞춰진 게 아니고요. 지금은 미국채가 B에서 중간 고점 찍고 아래로 내려와서 바닥 다지고 살살 올라오고 있죠. 지금 현재 94불이고요. B가 102불인가 그랬어요. 미국채가 B의 전고점 돌파, 그러니까 102불 이상 올라갈 때쯤 되면 랠리가 거의 후반에 이르렀구나 라고 알면 돼요. 무조건 전고점에 이르렀다고 바로 증시가 떨어지는 거 아니고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를 수 있어요. 마지막 랠리에서는 MTS를 켰는데 미국 증시도 오르고 미국채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있다면 그리고 환율까지 오르고 있다면 진짜로 끝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이 B 중간고점 2780불 찍고 현재 2600에서 700에서 왔다 갔다 하죠. 금 영상도 올려드렸고 멤버십에서 경로 알려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진행 중이고 2600 어느 선에서 저점 확인하고 다시 반등할 거고요. 다시 2780이 넘어가는 순간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108이 단기 고점하고 살짝 내려서 106이죠. 다 영상들에서 알려드렸어요. 환율도 원래는 달러 인덱스와 같이 안정화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비상계엄령 이후로 우리나라 환율만 좀 더 강한 상태죠. 하지만 2022년 전고점을 돌파하진 않았어요.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화 될 거고 근데 다시 한번 1450원 이상 가는 시간이 언젠간 와요. 그때는 위험자산이 고점이구나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채와 금과 달러 인덱스와 환율 모두 감기가 걸렸으면 체온을 재보는 것처럼 랠리가 언제 끝나냐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채와 금 달러를 통해서 C에서 미국채 금 달러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거기 때문에 해지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이게 PC 랠리 출구 전략의 기본 개요라고 볼 수 있어요. 질문 주신 것 중에서 금과 달러 인덱스가 반대로 가지 않나요? 근데 왜 마지막에 금도 오르고 달러 인덱스도 오르나요? 이거는 과거의 C 이벤트에서 금과 달러 인덱스의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C는 경기 침체 우려나 아니면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들은 안전한 자산으로 여기는 위험 자산이에요. 리스크 온이고 아래는 리스크 오프예요. 리스크 온에서 오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채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는 거예요. 근데 금과 달러는 반대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큰 흐름은 반대인데 금과 달러가 같이 가는 구간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가 아니에요. 상관지수가 무조건 100% 반대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거 잘 확인하시고요. 이제 증시를 보면 PC 구간 마지막 랠리에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최근에 저를 팔로잉 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B 전후에 4월 조정과 7월 조정을 미리 알려드리고 저점까지 맞췄다는 거, 그리고 8월 5일에 단기 이벤트로 상승할 것까지, 그리고 B컷 이후에 더 크게 상승할 거, 이런 이벤트를 차트를 미리 그렸다는 거 다 아시죠? 처음 보시는 분은 과거 영상들 다 참고하세요.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B 이후에 PC 구간 이렇게 적었어요. C는 25년 8월을 전제로 한 거예요. 25년 8월이 아닐 수도 있어요. 6월일 수도 있고 7월일 수도 있고 25년 12월일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C라는 게 어느 순간 일어난다면 그 전후로 자산
자산들의 흐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산의 흐름이 바뀌는 거를 관찰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C가 더 빨리 올 수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자산군의 흐름이 C랑 거리가 먼 상황에서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으면 C가 좀 늦게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1차원적으로 듣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틀로 받아들이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개별적으로 해석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푸른색으로 표시된 거는 전반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는 후반기라고 해서 전반기 때 6천 전반까지 오를 거고 그게 내년 상반기다. BTC는 고점이 이때쯤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얼마 더 오르는데 미국 증시는 여기까지 오를 수 있다. 다 전 영상 참고하시고요. 제가 차트랑 대중의 심리를 본다고 했죠. 대중의 심리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미국 증시 분석할 때 CNN 공포 탐욕 지수를 활용하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지금 다 알려드릴 수 없고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컨퍼런스 보드 서베이인데 얼마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낙관적인가를 보는 차트고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서베이를 해서 증시가 오른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에서 증시가 내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을 뺀 거예요. 여기 0이 보이죠? 0보다 높으면은 앞으로 증시가 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추세와 고점, 변곡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증시가 오른다고 생각하는 대답이 12.8%가 더 많아요. 이건 역대 최고 기록이고 18년 1월보다 코비드 전에 고점보다도 높은 거고 IT 버블 전에 고점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고점보다도 높은 거예요.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증시에 대해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개인 투자들의 금융 IQ도 많이 올라갔고 지금 돈을 너무 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증시가 택해지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증시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현재 단기 추세에서 최고점을 찍고 있다. 그냥 이 포인트만 보시면 돼요. 지난 IT 버블 요 노란색으로 위기 순간 적어놨거든요. 증시가 하락장을 시작한 순간 폭락하고 이때 코비드19로 폭락했죠. 여기를 잘 보세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예상되는 C 있잖아요. 앞으로 25년 8월 노란색으로 걷어요. 잘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 지표가 고점을 찍은 다음에 얼마 기간 있다가 폭락이 일어났다는 거 알 수 있죠. IT 버블 때도 18년도에도 1월 달에 고점이었지만 서서히 내려오다가 장기 추세를 이탈하면서 큰 폭락이 일어났다. 그게 코로나 위기.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은 고점이지만 서서히 증시가 떨어질 거라 생각한 사람도 많아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추세를 이탈하면 위험한 순간이 오겠다라고 알 수 있죠. 이렇게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된 거는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의 지지선이잖아요. 심리 지표가 고점을 찍은 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 어떤 지지선을 이탈할 때 하락장이다. 여기서도 하락하다가 지지선에 다가오면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다. 지금도 여기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락할 수 있겠죠? 하락하다가 이 붉은 선 부근에 오면 위험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바로 하락장이 나오는 건 아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버블랠리 기차가 이제 막 출발했다고 했죠. 이런 것도 참고할 수 있다고 알려드리는 거지 이거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 때문에 버블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작점에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제가 B 전후로 4월 조정과 7월 조정 전에 미리 알려드린 거 보셨죠? 8월 달에도 반등이랑 9월 달에 신고가 경신 다 공포탐욕 지수를 확인해서 알려드린 거 보셨죠? 공포탐욕 지수를 이렇게 추세 분석하는 사람이 아예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에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 투자하면서 응용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생각보다 잘 맞는 거 1년 동안 확인하셨죠? 누가 보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투자 보조 지표다. 예를 들어서 지난 24년 4월 전에 제가 조정 알려드릴 때도 이렇게 먼저 상승장이 한복판일 때는 공포탐욕 지수가 75 이상의 극심한 탐욕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75를 이탈했다가 복구를 못하는 순간에 와요. 제가 파란색 박스를 표시한 구간이에요. 위험 신호가 뜬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보라색 추세를 하락하면 하락장이 시작될 수도 있다. 요게 실제로 미국 증시가 하락하기 전에 나타나서 알려드렸죠. 제가 알려드리고 며칠 있다 조정 나온 거 보셨죠? 그 7월달 조정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알려드렸고 이번에도 보시면 이제 새로운 추세를 만들었잖아요. 붉은색으로. 공포탐욕 지수가 이제는 50 이하로 내려가면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내려가 있지만 50 이하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그재그를 하다가 올라가야 되고 한 가지 중요 사항은 75 이상으로 연속돼서 이렇게 대중이 완전히 행복한 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75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이번에 공포탐욕 지수가 극심한 탐욕으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지지하다가 버티지 못하고 떨어질 때 이 붉은 선을 이탈하는 순간, 이런 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75 이상으로 가지도 못했으니까 아직 시작도 못한 단계라고 볼 수 있죠. BTC 상승장 전망 다 해드렸죠. 이거 BTC 영상 참고하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지금 구간이 이 붉은색 구간이고, 옛날로 따지면 여기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큰 상승장이 남아있고, 이게 정말 마지막 임펄스 5파다. 지금 임펄스 5파 진행 중이다. 멤버십에서는 이런 경로까지 현재 다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영상으로 한두 달마다 한 번씩은 알려드리고 있어요. BTC는 좀 짧게 끝날 수 있어요. 3월에서 4월 사이에는 끝날 거다. 이런 식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경로를 그릴 거다. 알려드렸죠. BTC도 공포탐욕 지수가 있거든요. 이 공포탐욕 지수를 저는 좀 활용하는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BTC가 상승장에 가면 90 이상으로 올라가요. 공포탐욕 지수가 지금도 90 이상으로 살짝 올라간 적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올라갔다 떨어졌다고 하락장 되는 게 아니라, 찐 상승장에서는 90 이상을 왔다 갔다를 오랫동안 해요. 이 몇 달 동안이 이런 바나나 존의 상승장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랬던 거고요. 여기서 보는 방법 간단한 거 알려드릴게요. 상승장에서는 상승장의 변곡점 언제 나와야 되냐를 공포탐욕 지수 체크할 때 90 이상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장이 먼저 진행을 돼야죠. 지금은 90을 찍었지만 바로 내려왔잖아요. 이건 그냥 찍먹만 한 거고, 90 이상에서 일정 기간 상승장이 어느 정도 돈 복사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행복했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90 이하로 떨어졌는데 반등을 못하죠. 이때는 보세요. 내려갔다 반등, 내려갔다 반등,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 반등을 못한다. 그때서부터 위험 순위로 봐야 돼요. 지금도 올라갔는데 내려왔죠. 다시 한번 위로 못 올라가면 위험한 거예요. 여기 붉은색으로 이것도 추세선이 있어요. 저점을 이으면, 이번에도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 이런 추세선이 그어지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가파른 추세선도 있어요. 여기가 떨어지면 조금 더 경계를 해야 되고, 이 붉은 선이 떨어지는 건 진짜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이탈하는 순간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다. 변곡점이 시작될 수 있다. 상승에서 하락으로의 변곡점. 푸른색 동그라미를 표시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대중의 심리지표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조지표로. 하락장에서 저점을 잡는 방식도 할 수 있거든요. 하락을 계속하다 보면 추세를 그리면서 이렇게 하락해요. 푸른색 추세선 보이죠? 하락장에서의 반등 조건도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BTC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락하면 공포탐욕 지수가 10 이하로도 내려가요. 이렇게 보이죠? 10 이하로 내려간 거. 10 이하로 일정 기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이 파란색 하락 저항을 여기 돌파한 거 보이죠? 20년 4, 5월 지난 반감기 전후로 돌파했네요. 이번에는 23년 1월 정도에 돌파했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순간이 오면, 이때는 저점이 끝나고 변곡점이 시작되고 상승으로 가려고 바뀌고 있구나 라고 알면 돼요. 붉은색 동그라미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고, 푸른색 동그라미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지금은 위험자산인 BTC와 미국 증시 알려드렸죠. 가격지표와 심리지표를 이용해서 고점을 확인해야 된다. BTC 같은 경우는 가격지표를 여러가지 지표를 다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공포탐욕만. 일단 저거 하나 알려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개요 생각나시죠? TLT 금 달러는 일종의 지표로 활용하거나 해지 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다. TLT 보여드릴게요. 지난 사이클 B에서 중간 고점 조정 일어나는데, PC 랠리가 이 구간이죠. PC 랠리 초반엔 조정, 저점 확인, 그리고 채널을 그리면서 채널 하단까지밖에 안 내려가요. 여기서 저점 확인하고 다시 올라오는데, B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순간이 후반부에 이르는 거다. 이때는 위험자산이 거의 매도 타이밍이죠. 조금 더 위험자산이랑 같이 오르지만 어느 정도 채널 상단에 오르면 C가 너무 가까워졌으므로 위험자산은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볼까요? 지표를 활용했을 때 B에서 중간고점 찍고 TLT는 A에서 B 과거처럼 채널을 그리고 상승하고 있었어요. 지금 내려와서 93에서 4에서 저점 확인, 채널 하단에서 확인하고 있죠. 조금 더 내려온 부분은 트럼프 때문에 시장에서 과잉 반응을 한 거고, 결국엔 지금 채널 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겠죠? 위험자산이 오르는 동안 TLT도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요 푸른색 선, 넥라인을 돌파하는 순간, 대략 100이불 정도가 넘는 순간이 오겠죠? 그때가 위험자산 거의 고점 순간이에요. 25년 3월에서 6월 사이죠. 증시 고점 6월로 적었거든요. 6월이면 채널 상단까지 올라가요. 증시 다 팔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위기 C가 지금 8월로 했잖아요. 8월에는 채널을 살짝 넘기고 올라갈 수도 있다. TLT는 아무래도 역배열 자산이라 너무 긍정적으로 하다가는 엑시트 못할까봐, TLT도 이번 C에서 엑시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C 이후에는 새로운 저가를 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전망했을 때 저는 105불 이상에서는 엑시트하면 좋겠다. TLT는 110
110이면 아주 땡큐겠죠. 105에서 110 사이에는 엑짓을 하자, 그렇게 알려드렸고, 골드도 제가 다 설명드렸죠. 멤버십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요 영상에서도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거 10월 6일의 영상이죠. 지금 B에서 중간 고점, 그리고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차트는 다 여기까지 그려졌어요. 제가 이 차트가 그려지기 전에 예상을 다 해놨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최근 멤버십에서는 이렇게 폴링 엣지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저점 확인, 그 다음에 반등 시작할 거다라고 자세하게 분석해드렸어요. 다음 금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올라올 거죠. 요게 이제 25년 초반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기 상황이니까 이 PCL리가 전혀 후반이 아닌 거예요. 초반인 거죠. 여러 가지 지표를 모두 다 크로스 체크해도 지금 PCL리 초반인 거예요. 후반이 되려면은 최소한 B에서의 중간 고점 2780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근데 그게 내년 6월 전후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알려드렸죠. 그리고 금은 C에서는 조금 더 상승해요. 이번엔 3200불까지도 갈 수 있다, C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도 제가 다 알려드렸죠. 10월 27일에 이미 다 알려드린 영상. 제가 시나리오를 2개 그려드렸는데 요번에 비상계엄 사태도 있었고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흘러갔네요. 결국엔 보니까 지금 그래서 1450원을 돌파는 못했지만 거의 이 라인까지 올라갔고 다시 내려왔죠. 점선 추세선 조그만 거 있거든요. 요게 원달러 환율이 장기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데 이 붉은색 추세선이에요. 거기에 중간 이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이상은 안 간 거죠, 아직까지는. 거기서 내려오는 구간, 위험자산이 상승하는 구간에는 잠시 달러 인덱스가 단기 하락하는 구간이 있다. 그때 원달러도 진정된다. 1380원 정도까지 내년 상반기에 진정됐다가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가서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1450원을 돌파하거나 1450에서 1500원 근처가 될 수 있어요. 경제위기가 없다면 여기가 끝일 수도 있는데 경제위기가 C가 우리나라에 크게 일어나면 쭉 올라가서 이 큰 채널 상단인 16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다 분석해드렸죠. 11월 17월 영상에 다 나오고요. 달러 인덱스도 ABC에서 채널을 그리면서 움직이는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B 이후에 다시 한번 채널 상단 확인하는 구간이었죠. 108 살짝 넘었다가 내려왔죠. 저는 이거 이렇게 올라가기 전부터 이미 다 알려드렸어요.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여기에 있죠. 지금 여기서 앞으로 내년 상반기 때 위험자산이 상승할 때는 살짝 내려왔다가 그게 노란색의 지지 테스트나 이 보라색 채널의 하단 지지 테스트 정도 되는 거죠. 100일 정도까지 밖에 못 내려간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라오는데 다시 한번 105에서 106, 108이 되는 시기는 위험한 시기다 라고 지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달러 투자할 때도 어느 정도는 응용할 수 있겠죠. 제가 C 이벤트가 위험자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이 조정되는 과정 중에서 자산 가격이 빠지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위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C 위기가 원래는 지난 사이클 때는 디플레이션 위기였잖아요. 경기 침체. 근데 이번에는 경기 침체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물가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 물가 2차 피크 시나리오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1년 전부터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물가가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얘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저는 물가 2차 피크 시나리오 미리 다 1년 전부터 알려드렸어요. 영상 다 참고해보세요. 지금 막 사람들이 이제부터 물가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가가 아무렇게나 오르는 게 아니고 이 내렸던 흐름이 턴을 해서 올라오는 거를 지난 다음에 오르는 거예요. 요번에 첫 번째 물가 인상했을 때 21년 5월이죠. 이렇게 붉은색 선 그렸잖아요. 이 대략의 전고점 저항을 뚫고 확 올라온 게 21년 5월이에요. 5월에 올라와서 이렇게 쭉 올라갔었고요. 다시 좀 내려왔죠. 금리를 인상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어느 정도 진정하는 구간에 있어요. 근데 앞으로 물가가 서서히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위험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선 표시를 했어요. 물가가 3% 후반 이상 올라가면 위험해진다. 그게 언제냐? 근데 아직은 모르죠. 과거를 볼게요. 물가의 2차 피크 시나리오가 과거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분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1차 피크와 2차 피크라고 구별해보면 1차 피크가 이 붉은 선, 과거의 평균을 갑자기 올라서는 요 선 있죠? 요 선부터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서 황급히 금리도 올린 거잖아요. 73년 4월이에요. 이렇게 올랐는데 다시 내려왔죠. 지금 이렇게 모양 똑같죠. 그리고 어느 선에서 지금 진정을 하고 다시 오를 거죠. 지금도 이렇게 떨어지다가 오를 거죠. 대략 이쯤이거든요. 아직까지 물가가 최종 저점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됐어요. 이게 최종 저점 아닌가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 잘 몰라요. 아직까지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 안 끝났단 말이에요. 저점 확인하는 구간이 이때쯤에 끝나겠죠. 추세를 뚫고 올라왔으니까. 지금 아직 추세 안에 있잖아요, 물가가. 그럼 이제 끝난 다음부터 조금 있다가 이 붉은 선
유동성을 다시 침범을 하죠. 여기 터치만 하고 다시 또 내려왔어요. 그랬다가 다시 물가가 오르면서 위험 수위를 넘어섰을 때가 78년 7월이에요. 73년 4월과 78년 7월을 비교해 보니까 물가의 1차 피크가 확인되는 구간과 2차 피크가 확인되는 구간의 개월수가 60개월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5년 이상 있다가 물가가 다시 올랐던 소리예요. 물가가 요번에 크게 오른 게 21년 5월이니까 5년 더하면 26년 5월 정도죠. 26년 5월 정도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물가의 2차 피크 시나리오가 온다면 이런 식으로 순서를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당장 다음 달에 오르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는 1년 전서부터도 분석하고 지금도 분석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를 당장 일어나는 시나리오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돼서 위기 아닌가요? 그게 위기가 맞고요. 진짜 위기인데 순서가 있다고요. 순서가. 먼저 금리를 내리다가 경제 위기든지 뭐가 터져서 아마 디플레이션 위기보다는 알트코인이나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서 버블이 꺼지면서 위기가 터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주입해야 돼요. 그 전까진 컨트롤하다가 갑자기 많이 주입하는 거죠. 시장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면은 물가가 자극이 돼서 이런 모양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경제 위기가 25년 8월 정도로 예상하잖아요. 25년 언젠가에 뭐가 터지고 유동성 주입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주입이 일어나면 조금 있다가 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대략 봐도 26년도에 오를 것 같잖아요. 이렇게 순서만 봐도 CPI 전년 대비를 비교해 봐도 대략 26년 정도에 오르겠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은 C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이거는 D하고 E 구간에 제가 22년에 킹달러 구간이 다시 한번 26년에 일어난다 했죠. 근데 그게 26년 하반기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상반기보다는. 그게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순서를 모르고 그냥 물가가 오르니까 걱정이다 이렇게 하면 순서가 뒤바뀌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